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유럽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챔피언스리그 조별 라운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스페인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4팀이 모두 16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빅매치 하이라이트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F조 선두를 놓고 다투는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가볍게 선축골을 넣었습니다. 벤제마.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뛰어주고 이번에도 벤제마입니다. 2대0. 로드리게스와 벤제마의 호흡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조별리그에서 탁월한 골 감각을 자랑한 도르트문트 역시 강했습니다. 오바메양과 로이스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챔피언스리그 팀 최다 골 기록을 경신합니다. 극적인 무승부를 거둔 도르트문트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합니다. C조의 바르셀로나는 메인한 글라드바흐를 상대로 골잔치를 벌였습니다. 서막을 알린 건 메시. 튜란의 패스를 받아서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10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후반에는 튜란이 직접 나섰습니다. 연속 골폭풍을 몰아치며 해트릭을 기록합니다. 바르셀로나가 4대0으로 승리하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유로파리그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손흥민은 62분 동안 뛰었지만 골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선제골은 모스크바가 터뜨립니다. 그러나 곧이어 토트넘의 알리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전반 43분 케인의 역전골까지 터집니다. 승기를 잡은 토트넘, 후반에는 해움까지 더했습니다. 알리의 헤딩슛을 막아낸 아킨페예프. 그러나 다시 자기 골대 안에 공을 차놓고 말았습니다. D조에선 바이에른 뮌헨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만났습니다. 방향을 알고도 막지 못한 완벽한 프리킥. 뮌헨은 이 한 골로 지난 패배를 되갚고 자존심을 회복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포인트 가드, 바로 삼성 썬더스의 김태술 선수입니다. 최악의 슬럼프를 이겨내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김태술 선수를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올 시즌 지금 이제 2라운드 진행 중인데 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좋아졌지만 팀도 뭐 상위권에서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예 정말 하나도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오히려 올해는 좀 더 예전 플레이를 찾는 데 좀 주력을 하고 또 팀이 필요한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이 되자라고 진짜 이렇게만 생각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큰 상을 받아서 너무 좀 얼떨떨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김태술은 이제 끝났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너무 못했어요. 제가 정말로 그 경기가 끝나면 매일 농구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에 찾아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못했어요. 인터뷰를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계속 악플이 달리니까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농구장에서 농구를 잘하면 그런 댓글들은 확실히 무조건 바뀌는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그렇게 영향을 뭐 받거나 크게 신경을 썼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 힘내세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뭐 좀 어떤 그때 이제 제가 그 인터뷰를 하기 한 일주일 한 안쯤에 그 부산 경기가 있어서 아버지 병원에 계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신 거예요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음식을 못 드셔갖고 못 알아본 거예요. 제가 이제 좀 힘들겠다. 이제 좀 며칠 얼마 안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아버지가 아프신 거를 외부에 알리지를 않았었어요. 그 인터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방송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또 보살펴 드리진 못하지만 항상 마음 옆에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힘내서 시즌 끝나고 또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좀 많이 아쉬워요. 지금 어쨌든 예전보다는 또 돈도 많이 벌고 해서 아버님께 좀 해드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그런 걸 못 해드려서 좀 많이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파요. 프로 생활 지금 9년 차인데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업다운이 좀 있어요. 뭐 신인 때 잘 됐다가 또 군대 가면서 그때도 사람들이 끝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다시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쿼터로 따지면 3쿼터 정도 다시 올라가는데 4쿼터는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네, 좀 바람이 있어요. 선수는 그냥 뛰면 돼요.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만 하고 뛰면 되는데 지도자는 전체를 다 봐야 되고 이 선수가 저한테 하나를 물어봤을 때 10개의 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10년 뒤에 김태술 선수는 뭐 하고 있을까요? 지도자 하고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쪽에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악플보다는 뭐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릴 수 있도록 제가 경기장에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부 예측 위클리 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재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는 건데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겨울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스토브리그라고 해서 선수들의 이적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거든요. 근데 뭐 여기저기서 정말 억소리 나는 계약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부러움의 시선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해 국내 축구의 대미를 장식한 FA컵 결승에서 수원 삼성이 결국 정상에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원 삼성이 2010년 이후 6년 만에 이제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요. 슈퍼매치의 주인공 수원과 서울이 격돌하면서 이른바 슈퍼 파이널이라고 불렸었죠. 이름에 걸맞게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1차전을 2대1로 이겼던 수원, 2차전에서 비겨도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요. 1대1로 맞선 경기 막판 서울 윤승환 선수에게 역전골을 내주면서 땅을 쳤습니다. 자, 원점으로 돌아간 우승컵의 향방, 연장전을 거쳐 축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부르죠. 승부차기로 이어졌는데요. 양 팀이 무려 20명의 승부차기에 참여했습니다. 자, 마지막 킥으로 양 팀 모두 골키퍼가 나서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서울 유상원 골키퍼가 실축하면서 수원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승부차기에 20명이 참가한 것은 FA컵 역대 2위 기록이고요. 올해 가장 재미있는 경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수원 삼성에겐 정말 특별한 우승이었을 것 같은데요. 올 시즌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수원 삼성 명가에 어울리지 않는 리그 성적표를 받으면서 뭐 선수단과 감독 모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뭐 스플릿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위 그룹으로 떨어졌고요. 또 한때 강등권 추락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뭐 막판 반전을 이루면서 7위로 리그를 마치긴 했습니다만 시즌 내내 서정원 감독과 선수단의 걱정이 컸었는데요. 특히 수원 팬들의 실망이 참 컸습니다. 묵묵히 성원을 보내준 끝에 마지막에 활짝 웃을 수 있었는데요. 더구나 수원이 모든 대회를 통틀어 우승컵을 차지한 게 2010년 FA컵 우승 이후 6년 만이었습니다. 서정원 감독에게도 사령탑 취임 이후 첫 우승컵이었는데요. 고통 끝에 찾아온 성취여서 기쁨이 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로써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K리그 팀들이 모두 가려진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와 이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리그 우승팀인 서울과 2위 전북 그리고 FA컵 우승팀 수원이 본선에 직행을 했고요. 여기에 리그 3위를 차지한 제주가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 무대를 두드립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제주까지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와 비교하면 포항이 빠진 자리를 제주가 대체한 걸 빼면 뭐 지난해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K리그 팀들이 동계 훈련을 곧 떠날 텐데요. 아시아 정상이 복귀한 전북 현대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무대를 넘어 세계 무대를 이제 두드리게 되는데요. 자, 그제 일본에서 피파 클럽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전북 현대가 아시아를 대표해 이제 출전을 했는데요. 내일입니다. 멕시코의 클럽 아메리카와 첫 경기 8강전을 치릅니다. 이 경기를 이긴다면 4강에서 호날두가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와 격돌합니다. 국가대표에 뒤지지 않는 스쿼드를 가진 전북을 가리켜 레알 전북이라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의 레알과 스페인의 레알의 대결, 상상만 해도 설레는 대목입니다. 전북 선수들 역시 레알 마드리드와의 대결을 이루기 위해 첫 경기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아주 뜨겁게 다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까 이 상금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속된 말로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정말 억소리 납니다. 6개 대륙 챔피언은 참가만 해도 10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K리그 우승팀 상금이 5억 원이니까 2배가 넘는 셈입니다. 네. 자, 우승팀에는 500만 달러가 주어지고요. 준우승팀에게도 400만 달러가 돌아갑니다. 꼴찌인 7위를 해도 50만 달러가 주어집니다. 자,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300만 달러, 우리 돈 35억 정도를 확보한 전북은 최저 100만 달러를 이번 대회에서 손에 넣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5만 달러를 추가로 얻습니다. 여러모로 기분 좋은 원정길입니다. 그렇군요. 전북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K리그 팀들의 역대 성적은 좀 어땠나요? 이 전북의 클럽 월드컵 출전은 2012년 이후 이제 K리그 팀으로는 4년 만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 셈인데요. 당시 울산이 출전을 했는데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6위로 돌아왔습니다. 자, K리그 팀 최고 성적은 2009년 포항이 기록한 3위입니다. 전북은 2006년 K리그 팀으로는 처음으로 이 클럽 월드컵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공교롭게 이번에 만나는 이 멕시코의 클럽 아메리카에 1대 0으로 진 뒤 5위 결정전에서 뉴질랜드 팀을 이기고 1승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북 현대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 스토크시티의 경기입니다. 아스널은 최근 골폭풍을 일으키며 3승 2무를 거뒀다. 홈에서도 단 1패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스토크시티를 상대로 아스널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첼시와 웨스트브로미치의 경기입니다. 선두인 첼시는 올 시즌 안방에서 6승 1패를 거뒀다. 웨스트브롬이 4경기째 패배가 없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첼시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 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우승 경쟁을 위해 홈팀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홈팀의 낙승을 전망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와 데포르티보의 경기는 리그 선두인 홈팀의 무패 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고, 세리아의 피오렌티아와 사스올로의 경기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홈팀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지난주 예측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6경기를 전망해드렸는데요. 5경기가 맞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도르트문트와 라이프치히가 안방 승리를 거뒀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스널과 토트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유벤투스가 아틀란타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새롭게 다시 시작된 스포츠24가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휴식에 들어갑니다. 올 시즌 함께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뭐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까 좀 아쉬움도 큽니다. 하지만 뭐 내년 3월 K리그 개막과 함께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런 기대감도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스포츠 기자 하면서 경기 직후에 선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참 많이 합니다만 길게 얘기를 나눌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현장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과 또 감독들의 어떤 진솔한 깊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뜻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에도 김지용 기자의 입담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뭐 개인 가회라도 좀 신청을 해서 아주 재미있는 입담 장착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2017년 3월 더욱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과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들고 찾아올 스포츠24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